자, 우리 구분 건물 보기 전에 아까 여러분 그 질권이라는 게 나오죠? 그 민법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나요? 질권이라는 얘기? 안 나? 질권은 누가 갖는 권리일까요? 아까 제가 질권 누구 했었죠? 그렇죠. 우리 전당포들이 갖는 권리가 질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돈이 막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롤렉스 시계 이런 게 중요한 것들 전당포 가지고 돈을 전당 맡기고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질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과 질권하고 다 돈 빌려 쓰는 것은 똑같죠. 그죠? 근데 이 저당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이 이런 것들이 다르죠. 저당권은 그 목적물을 은행이 점유로 이전받지 않아. 근데 질권은 꼭 점유가 이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점유가 이전이 되는 것은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그래요. 동산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질권은 동산 질권이에요. 근데 우리 동산은 등기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질권은 없어요. 그 자체가. 예, 부동산을 전당포가 가져갈 수가 없지. 토지를 떼가지고 전당포한테 집을 들어가지고 전당포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동산 질권인데 동산 질권은 등기가 필요치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 권리를 질물로 잡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게 무슨 권리냐면 저당권이라는 권리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저당권자가 전당포에서 자기가 담보로 저당권을 가지고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니까 무슨 느끼죠? 부기 등기. 부기 등기 해놓으면 이 질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친다? 요 저당권에도 미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 혹시 질권 이렇게 나오면 누구 생각하라고요?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질권이다. 그래서 그거 뭐 5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그냥 여러분 어차피 나온 거라 했거든요. 이건 거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 표현 하나만, 이게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뭐 하나 나오냐면 아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이렇게 부기 등기해 놔야만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부기 등기 하지 않더라도 미친다 이러면 틀리고 부기 등기 해놓아야만이 그 질권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그 표현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뭐 볼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등기법이 지금 요약집으로 가서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쭉 한 두 서너 번 돌아가야 여러분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겠나요? 요약집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필수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하다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서 봐도 돼요. 근데 기본서 보는 것보다는 기본서 봐도 되는데 책에 잡히고 이런 것은 요약집이 훨씬 더 체계가 잡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나중에 하다 보면 편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개념도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게 다 어디서 배우는 거죠? 민법에서 다 배워야 돼요. 등기법은 그냥 뭐만 배우냐면 절차만 배우는 거예요. 아까 권리자가 누구고 의무자가 누구고 그거 맨날 배우잖아요. 신청서에 뭐가 필요적이고 뭐가 임의적이고 이런 첨부정보 가져가는지 가져가지 않는 건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지 이거 맨날 그것만 시험에 나오고 또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 개념적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나오고 우리 등기법 자체에서는 개념은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민법이 잘 되면 등기법이 굉장히 편해요.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내한테 확 들어와 있거든.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확 들어있고 건조당권이라는 개념이 확 들어있으면 그러면 그 절차만 배우면 되는데 그래서 민법을 조금 더 하다 보면은 또 등기법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거꾸로 등기법에서 또 민법을 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근데 원리는 등기법을 다 마스터한 다음 민법을 다 마스터한 다음에 뭐를 배워야 되죠? 등기법을 배우래요. 그리고 우리 등기법은 지금 몇 개 맞히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5개 맞힌 문제예요. 질문 찍어서. 12개 중에서. 그리고 학교생들이 지금 작년에 학교생들 거의 5개 맞췄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어디서 따야 된다고 그랬죠? 지적법에 점수 따야 돼, 지적법. 지적법에서 9개 이상은 꼭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할 때도 한 번 더, 등기법을 한 번 더 보는 게 아니에요. 뭘 한 번 더 보여야 돼? 지적법. 제가 그랬었잖아요. 1차 과목은 민법에서 점수가 나오면 합격을 해요. 대부분 작년에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 보면요. 점수 한두 개 차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기 합격생이나 떨어지신 분이나 학교로는 점수가 거의 같아요. 근데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민법에서 결정이 돼요. 합격생들은 민법이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맞았어요. 떨어지신 분들은 민법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민법을 학교에 떨어졌는데 민법을 몇 점 맞았는데 65점. 65점 맞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70점을 맞아야 돼요. 합격생들은 거의 70점을 맞았거든요. 학교로는 50점 맞는 게 똑같아요. 떨어진 사람. 2차 과목도 마찬가지거든요. 2차 과목은 어디서 점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죠? 중개사법하고 지적법에서 점수가 나와야 돼요. 2차 사람들이 2차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한두 개 차로 떨어지신 분이 공법이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법은 합격생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니까요. 이 점수 차이가 없어요. 예, 대개 뭐 45점에서 50점 사이. 근데 저기 떨어지신 분들이 더 못 맞히는 게 뭐냐면 중개사법하고 지적법을 못 맞아서. 그래서 2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점수를 여러분이 편하게 가서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죠지. 이게 지금 이게 양이 이게 많고 지금 제 같은 경우도 우리 등기법은 요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요거만 가르쳐요. 빙상의 일가. 요쪽 등기법이거든요. 이건 지금 다 어디서 가르치냐면 변모사 애들이 이걸 가르쳐요. 근데 이 부분이 시험이 나왔다. 우리가 일시쳐도 못해요. 이것도 등기법 문제인데. 근데 아예 안 가르치는 것 뿐이지. 요것만 가르치는 거. 왜? 이것까지 이제 배우면 이것까지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검토위원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법은 여기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적법 우리 앞에 우리 지금 기본수 받고 보물로또 지금 다음 달에 또 보겠죠, 그죠? 한 문제도 빼지도 않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볼 때도 요 어디에서 많이 보야 되고요. 지적법 보고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뭐 풀로 가죠? 문제가 왕도예요. 문제 아무리 이 이론을 지금 제가 중간에 여러분 문제를 지금 막 풀어주잖아요. 그죠? 그게 이유가 지금 우리 237페이지에 뭐 지금 전세권, 용의권도 지금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지금 요 문제 줬고, 그죠? 요게 풀리면 끝나는 거죠. 무슨 말겠어요? 근데 요게 안 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지금은 뭐 안 풀릴 수도 있죠, 한두 개는. 왜냐면 지금은 조금씩 배우러 가니까. 근데 나중에는 우리 결론은 뭐로 해야 돼요? 문제가 왕도예요. 문제를 많이 읽는 사람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더 지름길이에요. 이걸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요걸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면 각 과목마다 지금 다르고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짝 바꿔놔도 법을 체계적으로 지금 못 바뀌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요게 그 말했었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많이 풀지 않으면은 이게 그 말인가? 아닌 것도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망설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 문제에서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의 지문을 많이, 그래서 이 요약집이 이런 것들이 지금 필수서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필수서는 지금 지문이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읽어버리면 나중에 그 지문 자체가 거기 이제 그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의로 같은 기본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은 좀 풀어놨죠, 그죠? 근데 문제는 풀어서 뭐지? 안 해요. 추계학에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추계학해가지고 딱딱딱 추계학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접수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하시고요. 자, 그 246페이지에 요 구분 건물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무슨 건물이 쓰겠나요? 이렇게 나오면 뭐 생각하죠? 그 밑에 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모아놨다고 101호, 102호를 구분 건물, 모아놨다고 집합 건물 나눠놨다고 해서 구분 건물이에요. 근데요, 우선 우리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아파트들이잖아요. 101호, 102호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만이 우리가 이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조 자체에서 101호, 102호, 103호들이 이렇게 벽 천장 담벼락에 서 막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용상 독립성은 이용하는데 독립적 이제 즉 전용 출구가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만 갖추면 안 돼요. 두 가지 동시에 갖춰야 되고. 그래야 이제 아파트로서 인정해주고, 또 하나는 우리 판례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은 아예 아파트가 안 되고요. 구분 건물 안 되고. 이걸 갖췄다 하더라도 이 전체를 단독주택을 할 것인지 이 아파트로 할 것인지는 이 소유자들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시험에 2번 이렇게 시험이 나왔거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은 구분 건물로서만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러면 X예요. 그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단독주택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 밑에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구성이 여러분이 이 501호가 101동의 501호인지 102동의 501호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각 요 동마다 표지부가 하나 있어요. 101동마다. 근데 아파트는 101동 전체가 파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갑구, 을구는 없고 뭐만 두고 있어요? 표지부만 있어요. 우리 전체 101동 건물은 갑구, 을구는 없어요. 표지부만 있죠. 그죠? 사고 파는 게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이제 101호, 102호, 103호를 전유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건물? 그 전유 건물마다는 개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표지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뭐도 있죠. 을구도 있어요. 그래서 101동 건물은 뭐만 있고 표제부. 전유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사고 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아파트 이제 구성 부분이 또 두 가지가 공용 부분이 있죠. 아파트 구조 자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상 공용 부분인데 대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이런 것은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 나오거든요. 규약상 공용 아파트 주민들이 규약을 통해서 공정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의 대표 순서 뭐라고 돼 있죠? 그래서 노인정이나 아파트 이제 관리사무소예요. 우리 아파트 여러분 노인정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노인정은 이렇게 지금 단독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럼 원칙적으로 표지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노인정은 101호, 102호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정 등기부를 떼보면 갑구, 을구는 주지 않고 이렇게 표지부만 무슨 아파트 규약 설정 공용 부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볼게요. 우선 이 노인정 등기로 갈 때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할 때 요거는 표지부만 만들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다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기존 소유자가 가서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노인정 등기는 지금 표지부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세권자, 저당권자 있으면 요 사람들이 뭘 갖다 준다고 돼 있죠? 승낙서. 이제 승낙서를 갖다 준다는 것은 내쫓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을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승낙서 거고. 그리고 노인정 등기는 지금 뭐에 노인정 등기를 해준다고요? 표지부. 근데 아까 아파트가 표지부가 두 가지 있었죠. 그죠? 자, 우리 101동 건물 표지부 있고 101호, 102호 표지부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인정은 101동 건물 전체를 노인정 만든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정이 등기가 되어 있는 표지부는 이렇게 전유 건물 표지부에 이렇게 노인정 등기가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하나 더 볼게요. 갑자기 이 아파트에 노인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럼 노인정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노인정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노인정은 이제 취득자는 이게 지금 갑구가 없었잖아요. 그럼 갑구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갑구가 처음 들어가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였어요? 보존 등기였어요? 그래요. 그 취득자는 이제 보존 등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노인정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노인정이라고 돼 있던 것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서 이게 아파트 노인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 노인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안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취득자가 말소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나오면 자, 우리 노인정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단독. 이해관계 있으면 뭘 가져가고? 승낙서. 노인정 등기는 전유 건물 어디다 해준다? 표제부. 자, 노인정은 나중에 사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공용 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무슨 등기로 들어간다? 보존 등기. 이전 등기로 들어간다.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노인정 등기, 이제 노인정 이사할 거니까 노인정이 아니죠. 그죠? 노인정 등기된 것은 규약상 공용 부분의 말소 등기는 등기안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네, 그거까지 우선 먼저 잠깐 볼게요. 책 보세요. 자, 247페이지 잠깐 가보죠. 자, 아파트가 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소유자들의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돼 있네요.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당연히 구분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아파트 구성에 101동 건물은 표지부만 있지 갑구 을구 없었죠? 근데 전유 건물은 여러분이 사는 전유 부분은 표지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죠?
자, 그리고 공용 부분 중에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안 된다고 돼 있죠?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은 등기 된다고 써 있죠? 그럼 그 밑에 노인정 등기 보세요. 규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는 이렇게 나와요. 자, 볼게요. 1번. 규약상 공용 부분이란 뜻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해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가서 단독 신청한다고 되어 있죠? 네, 자, 첨부 정보. 이 경우에 그 건물에 소유권 등기 외의 권리, 즉 전세권자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뭘 가져가고? 승낙서. 예, 그 3번, 4번, 5번을 기억해야 되죠. 3번, 4번. 등기 실행. 자, 노인정 등기는 전유 부분 어디다가 해준다?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란 뜻을 적고 각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는 말소한다고 써있죠? 자, 이제 공용부분의 말소라는 것은 노인정 말소죠. 그죠? 기억 보세요. 공용부분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다. 아까 노인정을 취득한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갑구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갑구를 새로 만드는 소유권 무슨 등기 형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전 등기 형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1호는 노인정이 아니고 요 취득자 거죠. 그죠? 그럼 노인정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그게 직권 니은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의 말소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이렇게 말소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로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밑에 그 등기부의 구성에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라고 써 있나요? 네. 자, 요거는 요건데 여러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뭐냐면 아파트는 한 올에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아파트 건물 주인들이 아파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나중에는 요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그 대지 사용권에는 이렇게 아파트 땅은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남의 땅 빌려 써서 아파트 질 수 있거든요. 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되는데 지역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지역권은 땅을 위해서 땅을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대지권은 아파트 건물을 위해서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권에서는 대지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 501호 주인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 비율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쪼개서 이렇게 대지권을 이렇게 비율 가지고 있죠. 그죠?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이 501호를 팔 때 같이 팔아야 되는 이 지분을 우리가 대지권이다 그래요. 무슨 권이라고요? 대지권. 근데 이 대지권은 잠깐 볼게요. 아파트 건물 주인들이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잖아요. 어디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요? 땅. 그럼 어느 등급이면 토지 등급이 있어야 되지.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인데. 근데 아파트는 건물이 팔 때 이 대지권 지분도 집합권 보면 같이 팔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처분의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지권에 관한 내용이 지금 토지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일동 건물이나 전유 건물 표제부 하단에 시집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등기부를 보면 여러분 할까요? 우리 101동 건물은 표제부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한번 등기부 잠깐 뒷페이지 한번 볼게요. 249페이지에 가보면 대지권 등기에서 용어들을 조금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101동 건물 표지부, 뭐 가동 건물 표지부가 있었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거든요. 자, 우리 상단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건물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기 보세요. 요 101동 건물의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 있는 것이 상단이고요. 자, 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하단에는 101동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이 있죠. 그죠? 땅의 전체적인 위치와 크기가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101동 건물 표지부 상단에는 101동 건물의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 건물의 소지, 지번, 건물의 명칭하고 건물의 내역에서 그 5층이면 5층 면적까지 쭉 1층부터 나와 있죠? 맞아요? 자, 그 다음 밑에 하단이 있죠. 그죠? 하단에는 101동이 깔고 있는 땅의 크기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대지권의 목적이 뭐의 표시라고 돼 있죠? 토지의 표시로서 아파트 땅의 소지,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써 있죠. 무슨 말겠어요? 자, 그런다가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볼게요. 여러분이 사는 전유 건물에 있죠. 그죠? 자, 501호 표지부라고 써 있죠?
자, 501호 표제부에도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는데 상단에는 501호의 크기만 나와 있어요. 뭐의 크기만? 501호의 그래서 전유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 번호 있고 건물 내역란에 501호의 크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자, 그 밑에 하단에는 501호가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비율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비율로 쪼개는 그 대지권의 표시가 있어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가 나와 있죠. 무슨 말겠나요? 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1동 건물 표제부 상단에는 101동 건물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 있고 이해하겠죠? 자, 하단에는 101동이 깔고 있는 땅의 크기가 있죠. 그죠? 크기가 나와 있고 자, 여러분이 사는 501호 표제부 상단에는 501호의 크기만 나와 있죠. 그죠? 하단에는 501호가 가지고 땅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101동 건물 표제부 하단에 있다는 거예요. 자, 501호 표제부 하단에. 무슨 말겠어요?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래서 요 밑에, 요 하단에 나와 있는 요 두 가지 등기를 대지권이 등기가 돼 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속에 나와요. 여러분 볼게요. 자, 우리 대지권의 종류와 아까 대지권의 비율이 있었죠. 요거는 101동 건물 표제부 있었어요. 501호 전유 건물 표제부 있었어요. 501호 표제부 있었지. 101동 건물 표제부에는 101동이 깔고 있는 땅의 크기가 나와 있었지. 무슨 말겠어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앞에 자, 우리 등기부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247조. 247조. 그 대지권의 등기 이렇게 써 있나요? 네, 거기 볼게요. 대지권이란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게 해서 구분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인데 여기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대지권 등기는 아까 1동 건물 표제부 하단 기억나나요? 거기는 아파트 땅의 크기가 나와 있었죠? 그걸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의 표시로서 그 토지의 소지, 지번, 지목, 면적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는 전유 건물 표제부 하단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는 전유 건물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 있죠? 그럼 이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은 101동 건물 표제부 있는 거예요. 전유 건물 표제부. 전유 건물 표제부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그 재건축 아파트의 평수는 501호의 땅,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의 평수? 대지권의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죠. 그러면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내가 501호를 살 때 건물만 사요? 대지권 비율도 같이 사요? 같이 사요. 그러면 501호의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그죠? 101동 건물 표제부를 보여야 돼요? 전유 건물 표제부를 보여야 돼요? 그렇죠. 전유 건물 표제부를 보여갖고 501호의 땅의 크기가 저기 지분 비율이 나와 있겠죠. 그죠? 그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또 하나 조금 헷갈리는 게 그 뜻이 나와요. 248쪽에 보시면. 자, 우리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써 있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아파트 여기 딱 이 땅에다가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이 땅은 개인 땅이에요. 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그럼 이 토지 등기 이 땅은 개인 땅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그걸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그래요. 뭐 있다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인데 여러분 잠깐 우리 뒤에 등기부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그 250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250페이지에 제일 밑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라고 써 있어요. 찾았나요? 네, 아파트 제일 밑에 250페이지 지금 제일 밑에 보는 거죠. 자,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삼동 119-11번 써 있죠. 거기 지금 갑구에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자, 근데 그 밑에 개인 이름이 적혀 있나요?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표시되어 있나요?
건물이 표시했어. 원칙적으로 갑구에는 소유자 갑을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을병이 있지 않고, 그죠? 이 토지 위에 세워져 있는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돼 있네.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고, 밑에 보시면 지상권, 대지권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건물에 표시해서 아파트 명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땅은 개인 땅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그래서 그 표현을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그래요. 뭐의 등기?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그럼 이건 네 가지를 줘야 돼요. 자, 이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지금 토지 등기부에 적혀 있는 건가요? 건물 등기부에 적혀 있는 건가요? 이건 땅이죠, 땅. 그죠? 이거는 지금 표지부에 있어요? 갑구나 을구에 등기되어 있어요? 갑구나 을구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를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하는 이 토지 등기부에 찾아가서 이 땅 개인 땅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입니다라고 스스로 직권으로 쓰게 돼 있어요. 어떻게 쓰겠다고요? 직권. 그리고 이 등기는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주등기다. 무슨 등기? 주등기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토지 등기부를 떼봐서는 그 현장에 갔지 않더라도 이 땅은 아파트가 존재하는 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써 있고 그 위에 아파트 건물이 표시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남의 땅이면 지상권, 대지권이 써 있고 아파트 건물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토지 등기부에. 우리가 되게 아파트 할 때 토지 등기부 되게 떼봐요? 안 떼봐요? 잘 안 떼보죠. 건물 등기부 보고 사잖아요. 그죠?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 근데 그 아파트 이제 토지 등기부에 찾아가면 이 땅은 개인 땅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이렇게 한마디 써 있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할까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그래요. 개인 땅이 아니라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 이 표현이 조금 어렵죠. 그죠? 이 땅은 뭐가 존재하는 땅이라고요? 대지권이 있다는 무슨 등기? 뜻의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이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네 가지를 우선 기억을 해둬야 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자 잠깐 해볼게요. 이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이건 표지부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갑구나 을구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갑구,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는 을구. 그걸 해당구라고 그래요. 무슨 구? 해당구에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우리들이 신청이나 관공서인 법원이 촉탁하는 게 아니라 등기안이 어떻게 적어준다고요? 직권으로 이렇게 적어줘요. 우리가 아파트 등기부도 만들어달라고 하면 아파트 등기부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토지 등기부 가서 이 땅은 개인 땅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이렇게 한마디 스스로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기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주등기래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제가 이제 암기상이 있어요. 너 아침 먹고 토했지 죽을래? 이렇게 암기해요. 뭐 했지 죽을래? 네. 토했지 죽을래? 이렇게 암기해요. 그럼 어느 등기부에 있다 그 얘기죠? 토지 등기부. 아파트 토지 등기부 있다는 게. 아파트 땅 이제 아파트 여러분 토지 있죠, 그죠? 그럼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땅은 이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개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아파트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 의미를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다 그래요. 이해하겠죠? 네, 그러면 거기 앞에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248쪽에. 자, 248쪽에 그 의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대뜻은 뭐 했지 죽을래? 너 토했지 죽을래? 아침 먹고. 자,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등기안이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이 어느 등기부에 가서 토지 등기부에 찾아가서 그 다음에 표지부에 해당구에 해당구 갑구나 을구에 그 얘기죠. 그죠? 이 땅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란 뜻 이렇게 써 있죠. 그 대지권이란 뜻 그걸 줄쳐야 되죠. 그죠? 대지권이란 뜻을 무슨 등기 형식으로? 그래요. 주등기 형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두 가지를 많이 나와요. 뭐냐면 자, 우리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표지부에 적는다 이러면 XX. 표지부에 갑구나 을구. 또 이것도 많이 나와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우리가 신청이나
관공서가 촉탁으로 행해진다 이러면 X.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밑에 요 주등기 부등 잘 안 나오는데 요 두 가지.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표지부가 아니라 어디? 해당고. 갑구나 을구에. 이거는 신청이다, 촉탁이다, 등기관이 직권이다. 그 직권을 한다. 거기 나와 있죠, 그죠? 토의지 죽을래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보고 나서 그 뒷페이지에 이제 자 가볼게요. 자, 하나만 더 볼 건데요. 그 25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251페이지에 큰 3번에 대지권 등기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건 이겁니다. 자, 이제 아파트에 이제 대지권이 있을 때, 자, 보세요. 자, 501호 주인이 아까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지권이 있는 건물을 팔 때는 일체성에서 같이 팔게 돼 있죠. 어떻게 팔게 돼 있다고요? 같이 팔게 돼 있어요. 따로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 501호 주인이 이렇게 대지권이 있는 건물을 팔 때, 뭐를 팔 때? 건물. 그럼 건물만 팔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건물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는 안 된다. 모두 같이 대출을 받아야 되지. 땅 지분도 같이 대출 받아야 되지. 무슨 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501호를 가지고 있다. 501호를 팔았었죠. 그죠? 그럼 모두 넘어간 거예요? 지분도 넘어간 거예요. 땅 지분도. 무슨 말겠어요? 자, 501호 가서 은행에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럼 모두 같이 대출 받은 거죠? 땅 지분도 대출 받은 거라니까. 그 위에 건물만 대출 안 해준다니까. 무슨 말겠어요? 자, 근데 하나 보세요. 저 501호 주인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정 부분을 가지고 있나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까 지분은 사고 팔 수도 있고 지분은 저당권 할 수도 같이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지분에 대해서 전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전세는 뭐만 전세 줄 수밖에 없어요? 건물만 전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501호를 가지고 있다. 501호를 다른 사람한테 세 줬죠? 그럼 뭐만 세 준 거예요? 그럼 건물만 세 준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그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잠깐 좀 볼게요.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대지권이 있는 건물을 팔 때, 뭐를 팔 때? 건물만 팔아서는? 안 돼. 건물만 저당권? 안 돼. 안 해준다니까. 각하시킨다니까. 근데 건물만 전세 줄 수는? 있지. 왜? 지분은 전세 못 들어가니까, 아까. 이해하겠죠? 거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일 밑에. 자, 처분의 일체성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251페이지 보는 거죠?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자, 건물 등기부에 금지되는 게 있네요. 건물만 팔아서는 안 돼. 또 밑에 2번에 건물만 저당권도 안 돼. 근데 오른쪽에 허용되는 거. 건물만 전세나 임차권 줄 수는 있지. 이해하겠죠?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하나 더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그 뒷페이지는 뭐냐면 토지 등기부라고 써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지금 아파트 건물 주인들이 지금 아파트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이 대지권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지권이 나중에 이것만 결론만 할게요. 소유권일 수도 있고 무슨 권? 소유권. 남의 땅일 수 있어요. 지상권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근데 이 대지권은 절대 지금 백일동 주민들이 백이동 주민들한테 이 대지권을 팔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파트는 땅이 없는 아파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지금 무슨 권이 대지권이라고 돼 있죠? 소유권. 그럼 이 땅의 소유권을 주민권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주민들이 이 백이동 주민들한테 이 땅 팔으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소유권, 땅의 소유권 이전은 절대 할 수가 없어. 무슨 말겠어요? 근데 한쪽 기퉁이 지려받아가면서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가능해. 파는 게 아니니까. 땅 파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겠어요? 자,
자, 주민들이 땅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대. 무슨 과를 가질 때? 소유권. 그럼 이 땅 팔으면 돼, 안 돼? 근데 한쪽 귀퉁이 빌려줄 수는 있다. 거기까지 우선 기억해야 돼. 이 반가 아파트는 나중에 그걸 보기로 하고. 이해하겠죠? 그러면 거기 위에 자,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 소유권을 팔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토지만 빌려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되어 있죠. 토지만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밑에 거는 잘 안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이따 볼 거예요. 자, 어렵진 않아요, 이제. 자, 근데 끝났어요, 이제. 자, 보세요. 자, 아파트. 이게 어느 등기부인지 기억해야 돼요. 자, 건물을 파는 건지, 뭐를 파는 건지? 건물을 파는 건지, 땅을 파는 건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우선 잠깐 볼게요. 건물, 대지권이 가지고 있는, 아까, 요쪽에, 여기에 또 나와있다. 대지권이 501호가 건물을 팔 때, 뭐를 팔 때? 건물만 팔아서는? 안 돼. 건물만 저당권? 안 돼. 근데 건물만 전세 줄 수는? 있어. 이해하겠죠? 근데 주민이 땅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무슨 권? 소유권. 그럼 땅 소유권 팔아서는? 안 돼. 근데 한쪽 기준이 지상권을 빌려줄 수는? 있다. 이해하겠죠? 그것만 하면 돼요. 자, 우리 집합건물법은 요 정도 하면 다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뒤에 잠깐 253페이지에 거기 2번 문제를 먼저 하나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있어요? 네, 그 2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거 써 있죠? 자, 대지권 건물이라고 돼 있나요? 건물만 팔아서는 안 된다 돼 있네요. 그죠? 2번 볼게요. 대지권 건물이라고 돼 있어요? 건물만 전세 줄 수는? 있지. 근데 하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되지. 맞죠? 근데 5번 먼저 보세요. 5번. 5번은 뭐예요? 건물이라고 돼 있죠? 그럼 건물만 저당권 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 이해하겠어요? 자, 근데 3번, 4번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고 돼 있죠. 뭐라고요? 토지. 자, 3번 보세요. 소유권이 대지권이죠? 그럼 이 토지 소유권 이전해 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 백일동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4번에 보세요.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죠? 근데 토지 한쪽 귀퉁이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는 있다 그랬었지. 이해할 수 있나요? 네, 그거 하나만, 그것만 풀으면 돼요, 여러분. 저건, 요거는, 보시면. 자, 그 문제 1번 문제 잠깐 볼게요. 다음은 9번 건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우리 규약상 공용 부분 하면 노인정이 생각을 하죠, 그죠? 노인정은 갑구, 을구는 두지 않고 뭐만 둔다? 그렇죠. 표제부만 둔다. 그 2번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팔리면 대지권도 같이 넘어갔죠? 그게 2번 표현이에요. 대지권이 등기된 후 그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모두 같이 넘어간다. 그렇죠.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자, 3번 볼게요. 자, 공용 부분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다 얘기는 노인정을 폐지시킨 거죠? 그럼 노인정 아까 취득자 있었잖아요. 그 공용 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간다고요? 그래, 그 보존인데 그걸 이전 등기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규약 폐지 증명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고. 자, 4번이 볼게요. 5번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등기관이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는 건축물 대장의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뭐라는 뜻? 대지권이란 뜻 이렇게 써 있죠? 아까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 촉탁으로 한 건가요? 등기관이 직고를 한 건가요? 직고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촉탁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아파트가 세워지면 이 땅은 아파트 땅이라고 등기한이 직권을 쓴다고 그랬죠. 법원이 촉탁에 서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촉탁에 서는 게 아니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대지권이라는 뜻,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뜻?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요건 아까 뭐 했지 죽을래? 너 아침 먹고 토했지 죽을래? 토지 등기부에 있는 거고, 표제부에 아니라 해당고, 갑고나 을고에 있는 것이고, 요거는 관공서가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기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 직권을 하는 거고. 부기 등기 아니라 무슨 등기? 주등기. 근데 그걸 표제부나 저렇게 관공서와 촉탁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문제 있어요? 예, 네, 문제 풀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신탁 등기 있었죠? 그 신탁 등기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일주일 다 하면 완전히 다 까먹죠. 괜찮아요. 뭐 반복하는 거니까. 계속 10월 달까지 반복하고 이게 5개 맞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신탁 등기에 거기 암기 사항 하나가 있었죠. 225쪽에. 225쪽 한번 볼게요. (225쪽) 있어요? 예, 수단위 의대에서 동안화를 매 주일마다 합해서 신탁한다 이렇게 써 있죠. 신탁 등기는 누가 단독 신청이라고요? 수탁자가. 위탁자가 대위에서 갈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신청이다? 동시. 자, 4번 소유권 등기와 다른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신탁 원문 하나 제출한다. 매 부동산마다. 매분. 자,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다, 주등기다. 주등기고, 신탁 등기는 소유권 등기와 별개의 신청서로 제출한다. 일괄 신청이다. 일괄 신청이다. 우리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공당 수탁자의 재산 소유 관계는 우리 신탁 재산은 조합 재산이잖아요. 그럼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다, 합유다. 합이죠, 그렇게. 거기에 반대 나오면 다 틀리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그 문제 보면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자, 문제 1번 신탁 등기입니다. 틀린 거. 자,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 재산에 속하게 되면 수탁자가 어떻게 가서 단독으로? 그렇죠. 수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었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할 수 있다. 자, 아까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럼 그 재산 소유 관계가 공유예요, 합이에요? 합인데 공유라고 해서 틀린 거죠. 4번 등기한이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이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고 되어 있죠? 5번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돼서 권리 이전 등기 함께 신탁의 변경 등기할 때는 다른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자, 오늘 지상권 나오면 한전이 돈에다가 송전탑 세운 거 생각하시면 되죠? 네, 하나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일부일 때는 뭘 갖다 줬죠? 지적도. 전부가 아니죠, 그죠?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도 얼마든지 지상권 할 수도 있죠.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죠? 자, 존속기간은 100년, 120년, 1500년도 될 수 있다. 왜 옛날에 1500년 살자고 그러지? 1000년 살지 않고. 자, 동일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2개 이상. 구분 지상권이죠? 구분 지상권을 이중으로 줄 수도 있었죠. 있었죠. 자, 5번. 구분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구분 지상권의 지하, 지상의 공간 상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명백히 하기 때문에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지.
우리나라는 땅속이나 하늘에는 도면이 없다 그랬었잖아요. 무슨 말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서 땅속이나 하늘에는 도면이 없다 이런 걸 써놓으면 기억이 나죠. 오래 기억이 나요. 그런 걸 안 써놓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쉽게 풀어 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여기 딱 적어 놓으면 정말 오래 간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귀학상 공용 부문 하면 뭐죠? 그래요. 노인정. 우리 옛날에 뭐 유중하면 마담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 것을 써놓아야 오래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법이 너무 많고 또 이래서. 자, 지역권. 우리 지역권은 아까 논에 모심기에서, 그죠? 다른 논에 송수관 매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승역지, 요역지 있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지역권이랑, 틀린 거. 설정 지역권 설정.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이죠. 그죠? 그리고 어느 등기소의 신청으로 갔죠? 그렇죠. 승역지, 관할 등기소의 신청. 요역지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거죠. 2번. 아까 승역지에 전세권자가 지역권 줄 수 있었죠? 그건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주등기, 부기등기. 그건 부기등기고. 자, 승역지는 일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했죠. 근데 요역지는 일필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전부 해야 되고. 4번.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 등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목적과 아까 범위 적었죠? 그리고 우리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죠? 그러면 요역지 아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었죠? 그러면 지역권의 이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할 필요가 없었죠. 당연히 넘어가니까. 전세권 봐볼게요. 옳은 거 찾네요. 뒷페이지. 공유 지분은 전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분의 용의권 안 됐죠? 네. 농지 전세? 안 됐고. 전세금은 필요적 임의죠. 응? 필요적이지. 약지 보이기 없죠. 약지 보이기만 임의적이잖아요. 전세금은 필요적이죠. 전세권에 꼭 전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존속 기간이 있죠. 이건 필요적이었어요, 임의적. 임의적은 반드시 기재하는 것은 아니죠. 약정의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재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부동산 일부 전세 줄 수도 있죠. 방한칸 전세 줄 수 있었잖아요. 그건 맞죠. 자, 임차권이다. 옳은 거 돼 있네요. 아까 임차권의 이전과 임차물의 전대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건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건 부기등기고. 2번.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구분 임차권을 할 수가 없죠. 구분 지상권이 있지만 구분 임차권은 없다 그랬었죠. 그런 것들 주의를 해야 되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기억나시나요? 명령에 의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을 때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뭐가 끝났으니까. 그렇죠.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었잖아요. 4번.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부지에 대한 임대차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다 허용되지 않았어요? 허용됐어요? 허용됐죠. 그죠? 허용됐습니다. 이 5번은, 요거는 그 앞에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잠깐 보물 노트를 잠깐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그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죠? 그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요, 우리가 허가서를 갖다 줘야 되는 딱 두 가지 등기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47페이지에 20번 잠깐 가볼게요. 20번 있어요?
자, 토지 거래 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기라고 써 있죠. 그 대소상가 이렇게 써 있어요. 대는 대가고요. 딱 두 가지 등기예요. 그 소유권 이전하고 지상권이에요. 이 두 가지 가는 가등기 상태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등기할 때만 우리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서를 갖다 줘요. 그럼 지금 임차권은 여기 두 가지 등기가 없죠. 그럼 허가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임대차 놓을 때는 허가서 가져가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저당권 가볼게요. 자, 저당권에 변제기라는 게 있었죠. 이건 필요적 임의죠. 변제 기간 나온 거. 임의적이지. 근저당에는 적히지 않고. 저당권에서는 임의적이죠. 그죠? 동일한 채권, 두 개일 때 공동담보 목록이에요. 5개. 5개고.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일 때는 양도액을 적었죠? 요건 맞네요. 4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아까 쌀, 백미, 백가마죠? 쌀, 백미, 백가마를 담보한 저당권일 때는 채권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기록해야 돼. 그렇죠. 기록해야 되고. 자, 일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라는 것은 방악한 그 얘기거든요. 방악한은 저당 잡아갈 수가 없죠. 공유 지분은 저당 잡아갈 수 있지만, 그죠? 부동산 일부는 안 됐죠. 자, 저당권입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까 우리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더라도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하죠? 이게 필요적이니까. 니은, 근저당권 설정할 때 채권자, 채무자 수일 때 채권자를 구분해서 적었어요. 단일하게. 단일하게. 구분해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니은은 틀렸네요. 자, 디귿은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죠. 전에는 무슨 양도로 이전하죠? 그렇죠. 계약 양도라겠죠. 계약의 양도나 계약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죠. 아까 우리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할 수 있었죠. 이건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주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것들은 부기 등기해 줬죠. 자, 미음에 근저당권에 이전할 때 채무자인 소유자들의 통지서나 승낙서 이런 것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틀린 것은 니은하고 미음, 요 니은 미음이 틀렸네. 맞죠? 네. 네? 답지가 틀렸어요? 틀린 거. 니은하고 미음. 맞네. 네, 답지도 맞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설정됐던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바뀌는 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가등기, 가압류. 요거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거예요. 요거. 지금 우리 첫 시간에 요거 배웠죠, 여러분? 요 정도. 그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었고, 오늘 여기까지 배운 거죠. 그다가 아까 구분검을 좀 배웠죠, 그죠? 네, 집합권을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 부분 이렇게 마치면 이제 등기법 이제 4장, 5장을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 주도 요 말소 등기하고 요 가등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 부기 등기도 하나 있죠, 그죠? 그거까지 이제 다음 주 볼 겁니다. 자, 우리 한마디. 지금 시험 보러 10월 달에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탁 등기하고 또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아까 한 거 조금 생각나죠? 아까 복습을 이렇게 앞에 하고 문제 풀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풀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 우리 한마디 외치는 대로 우리가 된다고 하니까 한마디 외치고 건강 잘 챙기시고. 자, 나는 바지 합격! 한다. 예, 고생을 많으시다. 고맙습니다.